내 카메라 분명히 그 나쁜 년이 훔쳐갔어. 한 남자가 머리를 움켜쥐며 온몸으로 화를 내뿜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 축구 채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송사의 카메라 담당 직원 올리버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축구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저희 방송사에서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가서 촬영해오라는 출장 발령을 받았는데요. 이 모든 일정은 타 방송사에 노출되면 안 돼서 비밀리에 이루어지게 되었죠. 프리미어리그는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축구입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축구인들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그중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로 토트넘 손흥민 선수와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 그리고 내년 24년도에 김지수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에 입단 예정이며 15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이자 10대 선수로는 최초 EPL 진출이라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방송국에서도 한국 축구와 관련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었고, 본사의 지침으로 제가 소속되어 있던 촬영부서는 저희 감독님을 비롯하여 스태프 20명의 인원이 한국 촬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관심 있는 대표 선수들과 관련하여 촬영을 하기로 계획하였죠.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 인천공항까지는 약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긴 시간 비행을 하고 도착하다 보니 스태프 전원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독님을 비롯한 저희 스태프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저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가 인천공항의 웅장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른 새벽 시간에 한국에 도착한 터라 각종 촬영 장비와 카메라 장비들을 챙기면서 감독님은 저희에게 다음 행선지를 고민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촬영지를 어디로 할지 공항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24년도에도 주목받을 이강인 선수 관련 촬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현황은 다른 방송사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라 조금 망설여졌어요. 편집을 진행하는 것도 좀 까다로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프리미어의 현역으로 선수 활동을 하는 황희찬 선수와 관련된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자료 정보를 수집하는 팀장에게 황희찬 선수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한 후 감독님과 저희 스태프들은 황희찬 선수가 가장 두각을 드러냈던 포항 제철고등학교 때부터 황희찬 선수의 행보를 다듬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인천공항에서 포항으로 향하는데 저희가 미리 예약해 두었던 대형 버스로 한 대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저희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는 물론이고 많은 대중교통들을 스태프가 팀을 이뤄 나눠 타고 각각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가야 했었는데요. 한국은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공항버스를 이용하면 되었고 스태프가 전원 한 번에 탑승할 수 있었으며 카메라 장비들도 함께 한 번에 포항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버스에 올라타면서도 저희 스태프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공항버스 안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들이 모두 거실 소파처럼 너무나 편안했었고 버스 실내도 엄청나게 깔끔하고 도저히 버스 내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아늑하기까지 했습니다. 연신 놀라움을 표하며 각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13시간 가까운 비행으로 피곤하기도 했었지만 버스 좌석의 편안함에 저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꿀맛 같은 잠을 깨고 보니 어느새 포항 제철고등학교에 도착해 있었고 잠에서 깬 감독님은 스태프들을 모두 깨우며 내릴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버스에서 저희는 내려 카메라 장비들을 꺼내고 빠진 게 없는지 모두 체크하고 있었는데 제 카메라 중에 가장 비싼 카메라가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많은 짐을 이고 지고 오다가 검은 옷을 입은 여자와 부딪혔는데 그때 그 여자가 제 카메라를 훔쳐간 게 분명했습니다. 촬영 감독님은 그 사실을 알고는 크게 화내시며 당장 장비를 찾아오라고 화를 냈습니다. 장시간 촬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였거든요. 이번 포항에서의 촬영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항으로 연락을 취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인천공항으로 전화를 걸었고 공항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저희가 포항까지 오게 된 경로와 시간 등을 물어보시곤 30분 안으로 연락을 취해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절한 공항 직원분 덕에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를 장비를 찾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30분 뒤 공항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고 놓고 왔던 카메라 장비를 찾은 것 같다며
가방의 생김새와 크기 등을 설명하시고는 맞는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카메라에 적힌 이름 및 제품명을 확인하고 제 카메라가 맞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카메라가 떨어져 있어서 분실물 센터에 맡겨놨다고 하더군요. 당장 받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숙소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로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영국이었다면 그 카메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카메라를 들고 도망갈 확률이 높고 카메라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바로 보내주겠다는 그 신속한 대처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감독님과 스태프들은 박수까지 치면서 대단하다며 놀랍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틀 정도의 일정이 연기될 뻔한 상황을 면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감독님과 직원들은 모두 타인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한국의 시민의식과 인천공항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카메라 장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며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인 줄 몰랐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축구에 대해 촬영하러 왔지만 한국 문화나 시민의식과 같은 내용들도 카메라에 담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장 포항에서의 촬영은 조금 힘들었지만 숙소에 도착해서 장비를 받고 힘을 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다행히 비싼 카메라를 감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단한 포항 일정을 마치고 숙소 주변 편의점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늦은 시간인데도 시민들이 즐겁게 저녁 시간을 즐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영국은 늦은 시간이면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밖에 외출하지 않는데 한국은 이와 다르게 밤늦게까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촬영 감독님은 황희찬 선수의 학창시절과 주변인들에게 관련 질문을 하며 촬영 자료를 열정적으로 수집하고 계셨죠. 그 시각 저와 다른 스태프들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과 한국이 가진 기술력 그리고 시민의식까지 카메라에 담아 영국에서 집중 조명하게 되면 영국 사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촬영이 될 것이라며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대형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 명동에 예약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촬영팀 중에 한 직원이 예전에 명동에 방문했던 적이 있다는 말에 한 번이라도 가봤던 곳으로 숙소를 잡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숙소 앞에 도착한 순간 저뿐만 아니라 스태프 전원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는데요. 감독님은 저희에게 다가와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낼 호텔이 맞냐면서 경악한 표정으로 호텔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호텔의 외관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으며 높이가 빌딩과 같았죠. 그 웅장함의 건물 외관만 보고서도 모두 넋이 나가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한국 사람이 저희에게 다가오시더니 호텔 안으로 들어오시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호텔에 들어서면서도 저희는 연신 감탄하게 되었는데요. 호텔 대리석 바닥은 호텔 외관과 마찬가지로 최신식에 깔끔해 보였습니다. 엄청 세련되면서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죠. 스태프들은 호텔의 현대적인 모습에 좋아하면서 촬영을 온 건지 호강을 하러 온 건지 모르겠다며 서로 미소 짓기 바빴는데요. 스태프들은 각자 객실을 배정받아 객실로 모두 이동했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다시 호텔 로비에서 스태프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런데 로비에 모인 스태프들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서로 말을 못하다가 직원들이 저마다 자신이 배정된 방의 특징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에는 유럽에 와 있는 듯한 디자인이며 어떤 곳은 마치 전시회에 온 것 같다고 했죠. 제가 지낼 객실도 사실은 벽이 모두 회색의 벽돌 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1인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가구들은 영국 국기가 새겨져 있는 독특한 내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님은 갑자기 로비 카운터로 가더니 카운터 호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고 다시 저희에게 돌아와서는 촬영 허가를 받았으니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와 객실을 영상에 담자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직원들은 모두 웃으며 그렇게 하자고 했고 한국 음식에 대해 촬영할 일부 장비들을 소지한 채로 호텔 직원분이 추천해 주신 삼겹살을 파는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삼겹살을 주문했죠. 호텔 직원의 말로는 삼겹살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로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과 파절임을 넣어서 먹는 요리인데 외국 관광객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요리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솥뚜껑에 통삼겹살고기를 올려 굽는 모양이 신선하게 와 닿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저희는 모두 상추에 고기를 올려 쌈장과 파절임을 넣어서 먹었습니다. 같이 나온 폭탄 계란찜은 이름과 모양이 재밌었습니다. 맛은 훌륭했고요. 스태프 직원들은 처음 나온 통삼겹살을 보고는 스테이크 같다고 생각했지만 먹는 식탁에서 바로 구워 먹는 방법과 솥뚜껑에 올려서 굽는 모습이 신기해서
모두들 핸드폰으로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삼겹살구이는 다양한 야채와 함께 먹어 좀 더 건강한 느낌이었고 속이 부대끼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께서 서비스로 냉면을 주셨는데 새콤달콤하니 그 맛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와 다른 직원은 너무 맛있어서 서비스로 주신 냉면을 돈을 지불한 테니 더 달라고 말해서 더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음식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배가 잔뜩 불렀는데 명동 주변을 조금 걷고 들어가자는 감독님의 말에 명동의 거리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죠. 도착한 명동 길거리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에너지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또 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보였고 맛있어 보이는 푸드트럭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들도 연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명동 성당 앞으로 가서 카메라를 들어 저희에게 주시더니 명동의 이곳저곳을 카메라에 담아가자며 촬영을 하라고 지시하셨고 직원들은 장비들을 하나씩 들고 명동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명동에 있는 한국의 문화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직원이 큰 소리로 직속 상사에게 푸념하듯 말했고 우리는 촬영을 하다 말고 모두 그 직원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축구 때문에 한국에 촬영을 하러 왔는데 공항부터 명동, 심지어는 호텔에 돌아가 객실을 촬영하자는 게 말이 되냐면서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감독님은 그 직원에게 다가가 우리는 축구만 촬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태어나고 지냈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촬영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에 촬영하고 있는 한국의 모든 모습들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한국 선수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이라고 했죠. 감독님의 말을 들은 그 직원은 그제서야 이해한 듯 뒤통수를 긁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시 카메라를 들고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축구 말고는 찍을 게 없을 것 같고 어떤 걸 찍어야 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도착한 한국은 어딜 가도 대단하고 놀라운 광경들이 많아서 그런 고민이 쏙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뒤 방송국 본사에서도 촬영한 영상들을 보시더니 흡족해 하시면서 바로 편집을 지시하셨고 그렇게 비밀리에 만들어진 3회 분량의 특집 프로그램은 아니나 다를까 영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동시간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이어졌죠. 저도 한국을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방문하게 된다면 더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영국인 올리버 씨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국의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0가지 다양한 이야기 월드백